바람직한 우리 빡국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의 배에 맞는 거 바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이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들어볼 건데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들어는 많이 봤겠지만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할 건데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어요. 네, 이것도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바로 이제 서울에 있는 정부지. 그게 바로 중앙정부지.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이제 부산에 살고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부산도 역시 정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지방정부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안양이지. 안양도 역시 정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지방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안양에는 뭐가 있냐면 안양시청이 있는 거야. 그치? 또 선생님은 또 동시에 경기도에 속해져 있어. 그러면은 경기도에는 지방정부가 뭐가 있냐면 경기도청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갖다가 중앙정부가 잘할까 아니면 경기도도청이 잘할까? 경기도도청, 즉 지방정부가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중앙정부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하는 것이다? 지방정부가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방정부라는 것은 즉 바로 뭐냐면 지역 주민들이야.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통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 지방자치제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바로 지역 주민들이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뭐 하는 것이다. 자, 해결하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 거야? 그치,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방자치제도로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거지. 아주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중앙정부의 힘이 너무 세버리면 중앙정부가 지 맘대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도 지역 감정이 조금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잘 못 느낄 건데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만 하더라도 이 경상도 사람들하고 전라도 사람들하고 별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정부의 문제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이 중앙정부가 이 경상도는 아주 화끈하게 개발을 시켜줬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전라도는 완전히 꼬라비. 여기는 이제 개발을 별로 안 시켜준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떠냐면 서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아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 전라도에서도 스스로 막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자치제도는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민주주의적인 모습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제도에 두 가지 별명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 출연하네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고 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주주의의 학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데 일단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주민자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면 될 것 같은데 너희도 알겠지만 이 민주주의의 풀뿌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이 있어 풀이 근데 풀이 있을 때 이 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띠디디디디디 뿌리가 되게 중요하죠. 만약에 여러분들 뿌리가 없다면 풀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처럼 마르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풀에서 이 뿌리는 굉장히 중요해. 이게 똑같이 어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라니까. 어떤 대통령이 마음대로 막 다 명령 내려가지고 야 이렇게 해. 야 저렇게 하란 말이야. 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 안양이겠죠. 안양을 위해서 안양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걸 좀 해봅시다 라고 선생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진짜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별명이 뭐라고? 풀뿌리 민주주의 이렇게 보고 갈 거고 일단 두 번째 별명은 바로 뭐냐면 민주주의의 스쿨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민주주의 학교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민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면 기회라고 하는데 자, 이것이 확대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학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를 참여하는 거야.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지방자치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학교에 가서 막 여러 가지를 배우는 것처럼 이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 학교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거 잠깐 정리하고 할게. 자, 지방자치제도를 하는 목적이 있다. 자, 그 목적은 바로 누구 때문에? 네, 바로 지역 주민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뭐한다? 증진시킨다. 그런데 복리할 때 복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복입니다.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 때 그 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뭐를 했다? 지방자치제도를 했다라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하고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지금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지방자치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일단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지방자치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가 있냐면 네, 기초지방자치 단체가 있다. 자, 일단 광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역할 때 광자가 바로 뭘까요? 미칠광 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광이라는 것은 광대역 LT 광대역 LT 할 때 여러분들 그 광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네, 그렇죠, 아주 넓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지방은 지방인데 조금 넓은 단위의 지방을 생각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더라? 그렇죠. 네, 도가 있습니다. 경기도, 전라도 할 때 그 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특별시가 여기에 들어가죠. 우리나라의 특별시 몇 개? 한 개.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네, 광역시까지. 뭐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막 등등 해가지고 부산광역시, 네, 등등 해가지고 광주광역시, 등등 해가지고 네, 우리 친구들 네, 또 빼놓으면 우울해할까봐. 자, 그래서 자, 도특별시, 광역시를 묶어가지고 우리 뭐라 그러면 광역지방자치단체라 그래.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조금 쪼맨한 애들이야. 그렇다면 일반적인 시가 들어가겠지. 그 다음에 시 안에 뭐가 있습니까? 군이 있죠. 군이 있어요. 시도 있지만 약간 이제 촌락 지역이잖아. 촌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시골인데, 네, 시골 같은 경우 우리가 시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왜냐면 지역 주민들도 별로 많이 안 살고 그냥 도시화되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냥 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지? 그다음에 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그죠. 구가 있죠. 그래서 시, 군, 구까지 요거까지 합쳐가지고 우린 뭐라 그러냐? 기초지방자치단체다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이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의결기관이라는 것이 있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그 다음에 집행기관이라는 것이 있어.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의결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중앙정부만 봐도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정지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정지할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정지할 수는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정치해야 되냐면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결정만 하고 끝나면 안 되지. 그 결정된 내용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나라를 살림을 봐야 될 거 아니야. 나라를 막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집행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나라의 살림은 누가 본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지? 대통령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지. 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야. 어떤 경기도를 잘 운영을 하려면, 또는 서울특별시를 잘 운영을 하려면,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뭐를 해야 된다? 회의에서 결정해야 된다. 회의에서 결정해야 된다. 회의에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린 뭐라 그래? 의결기관이라 그래. 그래서 의결기관은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경기도에 가면 경기도의회가 있고, 자, 서울특별시에 가면 서울특별시 의회가 있고, 그치? 그래서 이 지방의회가 있어. 그래서 지방의회에서 자, 회의해가지고 결정을 딱 내려버렸어. 그러면 그 결정을 내린 것을 가지고서는 이제 누군가가 통치를 해야 돼. 그쵸?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면 집행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집행기관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높은 사람 뭐라고 부르지? 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뭔가 중요한 내용을 결정 내린다면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살림을 보는 것은 누구? 대통령 짱이 보는 거죠. 짱. 똑같아요. 이 지방에도 지방의회에서 뭔가 결정을 내려버리면 요거에 의해서 좋아 요렇게도 해봐 요렇게도 해봐 요렇게도 해봐 이게 바로 뭐냐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죠. 도에는 누가 있을까요? 도장 아니겠지. 도지사가 있잖아. 그렇죠? 시에는 누가 있어? 시장이 있어요. 좋아요. 자, 군내는 뭐가 있을까요? 군장 아니죠. 군수가 있지. 군수 들어봤어? 그 다음에 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구장 아니죠. 구청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봤죠? 구청장. 그러니까 도에는 도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있고 시장, 일반 시장이 있고 군에는 군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에는 구청장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까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자, 이런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은 모두 뭐를 통해서 뽑히는 거냐면 자, 선거를 통해서 뽑힌다는 거. 네, 우리 친구들 이거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막 시장 선거하는 거 봤죠. 그렇죠? 그리고 지방 의원들도 실제 막 뽑습니다. 그렇죠? 선거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뽑아낸다는 거 기억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지방 의회가 하는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선생님이 이 지방의회는 우리나라 국가로 따지면 국회하고 똑같은 거야. 국회에 있는 할배들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바로 뭐라 그랬어? 이게 아니라 선생님 뭐라 그랬지? 법률 제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네도 법률 비슷한 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면 조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맞는 법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치? 그걸 갖다 조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들이 다 학생들한테 무상급식을 내리는 건 아니야. 그지? 지역마다 어떤 데는 무상급식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무상급식을 안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데는 학교에 9시까지 가기도 하고 어떤 데는 여전히 8시 반까지 가기도 하고 그치? 이거는 지역마다 다 법이 약간씩 다르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가 뭐라면 조례라 그래. 그 지역에 맞는 법을 만들어내. 조례라 그래.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맞는 지역을 위해서 자 정책을 자 지역을 위해서 난리가 납니다. 자 지역을 위해서 정책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결정하는 역할을 해. 그러니까 얘네는 의결기관이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지방의회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대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대표들은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감시를 해야 되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고 하면 서울시장이 제대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거를 막 감시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행정적인 거, 지방행정입니다. 자, 지방행정을 끊임없이 뭐하는 역할을 한다? 네, 여기서 계속해서 감시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이 감시에서 가장 많이 감시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뭘까? 돈이겠지, 돈.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 지역을 이끌어가는 돈을 갖다 우리 뭐라 그래? 예산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예산안을 갖다가 얘네가 뭐 하는 거냐면 결정하는 거야. 물론 이 예산안이에요. 예산안이라 그랬죠. 예산안인데 이 예산안을 짜는 건 누가 짜냐면 장이 짭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살림은 누가 하는 거야? 시장이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장이 여기다 이렇게 돈 쓸 거고 이렇게 쓸 거고 이렇게 쓸 거고 이렇게 짜. 그런데 이제 그거를 보고서는 좋아 이렇게 해라 결정 내리는 건 여기 지방의회에서 결정을 딱 내려줘야 돼. 이 지방의 대표들이 결정 내려줘야 돼. 그래서 예산안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심의하는 역할, 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장이 제대로 짰는지 안 짰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의결기관에서 하는 것들이야. 자, 그 다음에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뭘 만들 수 있냐면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조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시장이 자기가 쉽게 이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규칙 같은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그래서 규칙을 만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게 시험들 굉장히 잘 나온다. 자, 지방의회에서 규칙을 만든다.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무조건 틀리는 거야. 지방의회는 뭘 만들어?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뭘 만들어? 규칙을 만든다. 그쵸? 그리고 여기서 정책을 결정하면 그 정책을 가지고 얘는 뭐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기관, 집행기관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것까지 네,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고 가도록
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하고 지방자치제도를 공부했는데 이 지방자치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주민들이 열심히 모여야 된다는 거야. 참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돼. 만약에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방자치제도는 그냥 망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야 회의하자 하고서는 이제 시청에서 모이기로 했어. 그래서 회의장을 열었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폭망이죠. 폭망. 개망이지. 개망. 개망이야. 완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 참여해야 된다. 그냥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들을 쌤이 정리해주고 갈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 친구들의 머리가 뽀개지기 시작하겠죠. 자, 그렇지만 네,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네,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네, 주민 발의제. 자, 그리고 두 번째 주민 소환제. 자, 그리고 세 번째 주민 소송제. 자, 그리고 네 번째 주민 투표제. 네, 여러분들 지금 완전 짜증나지, 그지?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네, 주민 예산 네, 참여제. 자, 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주민 감사 청구제. 자, 요거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 발의제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자, 주민이 지역 이제 조례입니다. 그쵸? 조례안을 주민이 추천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어디에다? 지방의회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이 생각했을 때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갖다 지방의회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추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주민 소환이라는 건 뭐냐면 소환이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를 내가 선생님이 우리 친구를 초청을 했어요. 야 우리 제2그룹에 야 너 놀러와. 그러면서 초청을 했어요. 이러면 기분 좋겠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을 너네 이제 내가 소환할게. 이러면 뭐냐면 굉장히 기분이 더러운 거죠. 왜냐면 소환이라는 건 뭐냐면 죄가 있다고 판명이 돼가지고 내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죠. 자, 즉 다시 얘기해서 자, 선거를 통해서 뽑은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선거를 통해서 뽑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이 지방의회에 있는 위원들, 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이나 또는 뭐야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정치를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야. 자, 그걸 갖다가 우리는 소환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소송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장이 있어, 그치? 근데 이 사람이 재정을 함부로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일 건들기 쉬운 게 재정이야, 그치?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맘대로 써버렸어. 자, 그랬을 때 소송할 수 있는 거야. 소송이 바로 뭡니까? 재판할 수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지방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주민들이 함께 투표로 결정을 하는 거. 그걸 주민투표제야. 근데 주민예산참여제는 뭐냐면 쉽게 해서 이제 예산을 짤 때 그때 참여해가지고 예산이 잘 짜졌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감시해 주는 거. 그게 주민예산참여제고 그 다음에 주민감사 청구제는 뭐냐면 감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이제 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감시하겠다는 거. 주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주민감사 청구제다. 이거 외에도 또 뭐 할 수 있냐면 뭐 공청회에 가가지고 같이 회의를 한다든가 또는 뭐 언론기관에 뭐 투고를 한다든가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반상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 네, 요것까지 선생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올바른 지방자치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지역 주민들이 모두 다 자발적으로 선생님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참여할 때도 비판적으로 조금 참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비판적으로 참여라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이끌어지고 있는지 아닌지 항상 쌍심지 네, 쌍심지를 확 켜고 이렇게 째려보면서 제대로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감시해야 되는 이런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이제 아주 잠깐 설명해 줄 건데 네, 이 부분은요 비상교과서 친구들만 들으면 됩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절대 듣지 마. 귀를 막아버려. 알았지? 자, 비상교과서 친구들만 뭐 비밀 얘기는 아니야. 예, 절대 비밀 얘기는 아니야. 뭐 선생님 몸무게가 뭐 여러분들
궁금합니까? 선생님 몸무게? 네, 궁금합니까? 네, 선생님도 궁금해요. 네, 몸무게 안 재는 지 굉장히 오래됐어. 충격 먹을까봐 몸무게 안 재는 지 지금 오래돼가지고 나도 궁금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비상교과서 애들만 잠깐 얘기해 줄 게 있는데, 비상교과서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체자치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자치라는 말이 나오거든. 자, 지방자치제도를 단체자치하고 주민자치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하는데, 단체자치라는 건 뭐냐면 정말 올바른 지방자치 제도라고 얘기한다면 이 단체도 스스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예를 들어 부산시에 어떤 사건이 터진다면 부산시에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거야.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단체자치야. 그다음에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뭐 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주민자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았냐?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슬프네. 알았냐? 네,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지방자치단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뭐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단체자치만 잘 이루어지면 된다. 너무 초딩 수준의 네, 문제지. 안 되죠.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만 우리가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경제를 공부하게 될 것인데, 네, 눈은 쫑긋, 귀는 네, 열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화이팅!